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인 오늘 검찰은 드디어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4가지 죄도 많이 졌네.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구속 기소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기소장, 공소장에 조국 이름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한 소환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카드를 보이지 않겠다 해갖고 아마 조국을 갖다가 아주 공범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조국 구속이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쭉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권력 비리로 가야지 왜 황태순 TV는 조국에서 뭐 끝날 거 아니냐고 자꾸 막 밑에 댓글에다가 뭐 네네. 성화를 다시는데 네. 우리가 뭐 그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고 네네. 뭐 마구 질러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보면은 저희도 보면은 저 조국을 넘어서 그야말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조국의 능선을 넘고 넘어 계속 가서 그야말로 제일 끝에 있는 거기까지 바라는 마음이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나 저희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검찰도 힘에 붙이는 것 같고, 또 보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세력도 강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객관적 정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저희가 그 얘기했을 때 네. 그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 잘 될 때부터 이 수사, 자기네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네. 제일 큰 게 인사권이다, 법무장관에. 네. 인사인데 지금 저 내년 2월 초쯤이 정기인사였는데 결국 정기인사 전이라도 뭐 그 수사팀을 갈거나 뭐 하고 가지고 이건 국민 저항 때문에 못했고 결국 이제 2월 초순 중순까지 가면은 정기인사를 명목으로 뭐 대검 저 윤석열 밑에 있는 뭐 사람들 쭉 갈고 수사팀도 다 뭐 승진 인사시키고 뭐 이렇게 리셔플을 해버리면 이제 동력이 확 꺾여버리는 거죠. 하던 사람들이 다 저 발령나서 가버리면. 그런데 또 검찰로서는 지금 이 사건을 쥐고 있는 조국 일가 수사를 쥐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게 지금 직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 수사 결과를 조국도 구속 못 시키고 수사 뭐 정경심하고 다 됐지만 조국을 구속 못 시킨다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이렇게 되면 아니 그 조국도 하나 구속 못 시키려면서 이렇게 2달 반 석 달 시끄럽게 나라를 들썩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년 총기인사에 좌천인사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 조국은 뭐 이제 물러났지만 국민적 저항에 물러났지만 문재인 그 세력들의 손에는 정기 인사권이 있는데 정기 인사를 하면서 이거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데드라인이 있다는 게 현 수사팀에게는 또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강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 실장. 네.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어느 공직자 한 분이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독대 한 번 못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4차 산업혁명위원장. 장병규 위원장. 장병규. 네. 장병규.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4차 산업, 5차 산업, 뭐 5세대 무슨 뭐 통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던 장병규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하고 직접 대면 보고 한번 제대로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대면 보고한 독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김오수 법무차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장병규가 한 말은 더 유명한 게 이 기업은 이 정권은 친기업도 아니고 반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병규 위원장의 그분은 언젠가 한번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슨 얘기냐니까 아까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인선을 갖다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차관은 이제 고등검사장이에요. 현직 고등검사장입니다. 현직 고등검사장인 김오수 차관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에게 시시때때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네. 등에 칼 꼽으면 해도 몇 개입니까? 그렇죠. 김호수 차관하고 이성윤 저 법무부 검찰국장 있지 않습니까? 양 두 검사를 갖다가 양손에 쥐고 지금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요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보면 때로는 딴죽도 걸고 때로는 뒤통수 치고 독화살도 날리고. 요. 그러나 앞서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마침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궤변으로 피해갔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조국이 뭐 하여간 뭐 궤변과 뭐 저 현란한 요설로 지금 네. 뭐 살아온 사람이니까. 네. 근데 조국이 이제 2018년 1월에 작년이죠. 작년에 네. 1월 하순에 네. 청와대 ATM 기계에서 지금 뭐 어떤 언론은 뭐 4천만 원 얘기하는 데도 있고 5천만 원 정도를 네. 그 이제 부인에게 이제 보내줬고 정경심 교수에게. 정경심 교수가 이게 그 헐값 매입하는 네. 12만 주 WFM 네, 네. 12만 주를 시가보다 30% 싸게 네. 6억 원에 이제 구입한 날과 일치하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차액 네. 2억 4천만 원이 조국에게 간 뇌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죄 네. 플러스 네. 고위공직자의 그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그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위반. 이게 네. 이 사모펀드가 시작이 된 게 조국은 예. 이제 이놈 말 얘기하기도 싫다. 조국은 주식 팔아가지고 남은 돈이 조금 있길래 고위공직자는 네. 그 재산 공개하면서 그 주식 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주식을 다 팔았고 네. 그 돈 가지고 뭐 네. 어디 투자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말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단순히 맡겨놨다고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뭐 네. 그건 뭐 들을 일거에 가치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드러난 이제 이게 헐값으로 사는데 자기가 5천만 원을 넣고 네. 그리고 이걸로 2억 4천만 원을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ATM 이 ATM은 그거 내가 그게 하루 말씀드린 한도가 있잖아요. 하루 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ATM은 아마 한 번에 보내는 게 1회에 600만 원일 겁니다. 요즘은 1회에 600만 원이고 하루에도 뭐 일반 실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 은행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을 하면 그걸 풀어준답니다. 그래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인가 풀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은 네. 돈의 성격이 이제 또 와서 뭐 요사스러운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부인이 뭐 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네. 부인에게 뭐뭐 할 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네. 그 다음에 은행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네. 내가 ATM 내일 뭐 쓰려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한 다음에 보냈고 네. 그게 ATM 머신에 달려있는 CCTV에 다 찍혀서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난 모르고 네. 집사람이 뭐 그냥 보내달라 그래서 직원 시켜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했겠으나 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은 저 ATM에 직접 조국이 가서 송금을 했고 네. 은행에 송금을 했고 예. 그게 WFM 주식 사는 데도 했고 그게 다 CCTV로 사진이 다 찍혔다.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밖에 은행에 우리 이제 조국 전 장관 정도 뭐 권세와 돈과 뭐 재산이 얼마였어요? 50몇 억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 가서 은행 지점장한테 가서 돈을 찾아서 그날 집에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부인한테 내 돈 내가 찾는데 누가 뭐래요? 또 아닌 말로 거기서 보면은 ATM 하면 그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것을 정식으로 은행에서 창구에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보면 청와대 직원들만 쓸 수 있다는 그 ATM 가서 보냈어요. 그게 이제 이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주식 예. 투자할 때 예. 주식 투자가 상한이 얼마고 하한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주식 다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상한이 15%, 네. 하한이 15%입니다. 하루에 15%가 뛸 때도 있고 15%가 깔아줄 수 있으니까 이게 투기판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진폭이 30%군요. 30%.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작전을 할 때 오늘 상한가 뛸 거니까 빨리 보내라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분초를 다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득하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이유라면은 은행에서 당연히 돈 찾아서 그날 집에 가서 여보 이거 돈 당신이 필요한 돈 갖고 왔어. 그러면 될 일 아니에요? 우리도 공직생활 하면서 네.
이런데 금융에 밝은 후배들이 뭐 전화 오잖아요. 형님 뭐 무슨 저 코스닥에 네. 무슨 그게 있는데 네. 그 이거 저 일주일만 투자하시면은 뭐 20% 먹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는 친구 종종 있어요. 네. 맞는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공직생활할 때 그랬죠. 돈은 네가 많이 벌어라. 난 별로 돈 생각 없다 그랬는데 네. 그 작전하고 가면은 막 또 몰려가서 그래서 뭐 금융감독위원회 있고 금융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전 하는 사람 아니 그래 이게 뭐 저 정경심이 사모펀드들이 다 이런 거 작전해 가지고서 뭐 한번 쑥 빼먹고 또 그렇죠. 말 빼고 하는 그런데 뭐 민정수석 시절에 네. 그것도 저 작전주 저 하는데 가가지고 더군다나 부인이 그것도 시가에 얼마 30% 싸게 파는 거기에다 돈 집어넣고 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네. 100쪽의 지금 질문지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100쪽 조국 전 민정수석 및 법무장관에게 100쪽이면 뭐 한뭐 100쪽. 100페이지. 야, 100페이지면 질문이 몇 개예요, 그럼 도대체? 100페이지면 뭐 수백 개네. 100쪽이면 한 페이지에 뭐 4-5개만 해도 뭐 500개 이상의 질문이 그렇죠. 있는데 예. 간단히 얘기하면 하룻밤에는 다 끝내지 이게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거고 네. 또 갑자기 이분이 또 뭐 머리가 또 어지럽다 그러고 또 뭐 편두통에 또 허리도 뭐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동생은 또 허리가 아프고 예. 부인은 또 뭐 눈도 뇌경색에 뭐 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예. 구속까지 안 가면 검찰이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역풍을 받는 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대충 이제 짐작입니다만은 대충 검찰과 청와대 권력 사이에서는 조국은 정리하는 것으로 흔한 얘기로 우린 뭐라 그러나요? 무슨 뭐 합의 봤다 그러나 아니면 뭐 일본 말이 양해 뭐 일본 말로 뭐 당꼬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의 담합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윤석열 검찰도 이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을 갖다 발족해 주고 그 다음에 조국은 조국선에서 이른바 깃털 조국이나 깃털 하나 쫙 뽑음으로써 이걸 갖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권력과 검찰 사이에는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그 담합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조국에 대해서는 참 미움이 잘하다 이제는 참 좀 치근한 게 네.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감옥에 남았죠. 그런데 마침 보니까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근데 저 조국 씨가 법무장관을 그만둔 게 정확히 28일 전 월요일입니다. 4주 됐어요 벌써. 4주 동안 우리가 조국 씨 사실 뭐 이야기 거의 뭐 할 기회도 없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보니까 뭐 보면 뭐 지금 생각하면 올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니,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추락보다 안희정은 혼자 감옥 가고 끝나지만 이건 뭐 온 가족이 지금 폐가 망신하고 폐가 망신으로 끝나는 거죠. 진짜 폐족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인간적 측은함 연민도 느낀다는 말 이해할 것 노무현의 저주인가요? 그러면 노무현이 폐가 망신시켜버리겠다고 청탁하고 부정하는 놈들은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당시 12월 26일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 보면 청탁 부정한 청탁하고 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 하는데 진짜 조국 전 장관은 그야말로 폐가 망신 멸문지하의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김어준 제가 김어준이라는 양반이 쓴 옛날에 닥치고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닥정. 뭐 집어조금 예, 있습니다. 뭐 플랜 다음에 이어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책 한 권이 다 네. 지금 그 교통방송에서 뭐 앵커한다는 그 친구가 예. 조국 같은 위대한 인간이 네.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어떻게 했느냐고 그걸 책을 한 400~500페이지를 그 내용으로 쭉 채웠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어준, 주진우 그 조국을 지금 뭐 순교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것도 안 보이고 그동안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저 유시민은 잽싸게 보면 유럽으로 튀지 않았습니까? 참 그렇게 원래 정치는 매정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진짜 펌프질하면서 뭐 닥치고 정치 네. 조국 같은 뭐 저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드디어 네. 한국을 구한다고 그랬던 그 허망한 이야기가 무너지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낙연이 이제 백마 이낙연 현 총리한테 풀 배팅하는 것 같습니다.